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욘디 정진희 PD입니다. 오늘 6시 라이브는요. 오랜만에 의학신간 라이브로 여러분들께 함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벌써 지금 만화를 사진을 보고 감지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재밌는 책입니다. 우선 바로 제 옆에 계신 박정욱 선생님 인사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합팀 재활학과 두목곰 박정욱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라이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아니 이렇게 바쁘신데 언제 또 이렇게 책을 또 이렇게 출간을 하신 거예요? 정말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11월 6일, 7일 날 출간이 된 책인데요. 책 제목은 우당탕탕 박원정입니다. 이게 무슨 책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이거는 본격적인 좀 재활의학 만화고요. 이제 재활의학 내용이 사실은 저도 의사였지만 재활학을 전공하기 전까지 너무 어렵고 잘 모르는 좀 내용들이 많아서 쉽게 웃으면서 읽다가 이게 이런 거였어? 라고 좀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만화를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마침 좋은 아주 훌륭한 작가를 만나서 그 작가가 저를 만나서 고생을 많이 했죠. 아마추어를 만나서 프로 작가가. 그래서 이렇게 우당탕탕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솔직하게 우당탕탕 박원장으로 정했습니다. 진짜 이거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요. 일단은 진짜 설명 주신 대로 본격 재활의학 만화입니다. 제가 좀 소개를 덧붙이자면 그 에피소드들, 정말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뭐 손목 통증, 뭐 테니스 엘보, 뭐 발등, 허리, 무릎 이런 손상들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30개 정도를 만화로 엮어 주시고 또 이제 글로도 정리를 해 주신 그런 만화로 된 책입니다. 저는 근데 이런 의학 만화를 사실 처음 봤거든요. 좀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재밌게 봤는데 어떻게 이게 만화로 엮으실 생각을 했다는 게 저는 처음에 좀 신기했고 처음에는 제가 연습삼아 제가 아는 어떤 대학생하고 만화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예전에 경험이 있으시군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우선은 그분 하여튼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던 차에 이 만화가가 다른 분의 지인의 소개로 저희 병원에 용인에 사시는데 경기도 광주까지? 광주까지 오셔서 치료를 받고 저한테 어깨가 나섰어요. 그러니까 워낙 만화를 많이 그리다 보니까 직업병으로? 그냥 뭐 너무 막 아파서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녔는데 결국은 수술을 해야 되나 싶어서 마지막으로 저희 병원 한번 오셨는데 제가 보고 좀 정성껏 치료해서 다행히 좀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근데 오셨다가 제가 그 병원에서 옛날에 그려놨던 다른 청년하고 그려놨던 만화를 보고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이분은 프로 작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친한 친구가 됐어요. 지금도 뭐 하루에 한 번씩 통화하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사실은 나 이 만화를 좀 제대로 한번 완성시켜 보고 싶다 말을 했는데 이분이 저는 다른 본인의 뭐 후배나 동료들을 좀 소개시켜 주기를 원했는데 자기가 어깨가 나왔으니까 빚을 졌으니까 자기가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오케이 콜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저한테 멱살 잡혀가지고 엄청 고생했고 또 그분이 마침 그분이 수십만 권의 책을 낸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그분이 마침 출판사를 냈어요. 본인이. 그래서 약간 되려면 되려나봐요. 그래가지고 그 출판사에서 이 책이 두 번째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인연이 또 지금 여기 성함이 최철규 만화가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환자의 연으로 이렇게 만나셨다가 정말 이렇게 같이 작업까지 해서 결과물을 내셨다고 합니다. 이분이신데요. 이연세 만화가 이분이 뭐 남벌부터 해서 이연세님의 그런 만화를 거의 같이 그려오셨던 분이고 수제자 중에 한 분이시고요. 실제로 철로역정이라는 만화가 이게 수십만 권이 팔려서 지금 굉장한 베스트셀러 돼 있고 지금 2부를 쓰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책이 영국의 철로역정을 쓴 존 번연 박물관에 그 책이 한글판으로 이렇게 헌서되어 있죠. 그래서 2부를 다 그리고 그 철로역정 2부가 나오면 저하고 같이
영국에 가서 저 박물관에 2부 책을 이렇게 같이 놓고 오기로 약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와, 아니 근데 서로 정말 귀인을 만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환자로 만나셨다가 이렇게 네, 소개로. 동료가 네. 되신 만화가님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이 책이 정말 저는 보면서 단순히 이제 글로만 사실 책을 쓰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머릿속에 구현을 하셔서 만화로 어쨌든 표현을 해야 되니까 네. 훨씬 더 좀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게 그냥 영화 시나리오 쓰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게 정말 뭐 그냥 써가는 게 아니라 누가 뭐라고 말하고 뭐 배경은 어땠고 장면은 어때하고 표정과 연기자들이 볼 수 있게끔 똑같이 하는 거가 똑같더라고요. 실제 영화 할 때도 만화가들이 그 장면을 콘티를 그려주거든요. 네네. 보시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어쨌든 약간의 스케치 정도는 만화가님한테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럼 그걸 이미지를 이렇게 찾으셨던 네, 거예요? 이미지도 찾는 것도 있고 오. 제가 원하는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주고 받으면서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저도 옛날에 책을 내면서 뭐 끄적거렸던 그런 게 있어서 대략 이렇게 제가 핸드폰으로 막 대략 그려서 약간 스케치 네, 해서 하시고. 보내 이렇게 해서 해주세요 하면 오케이 이게 말보다 100마디 말보다 이게 딱 그림이 이거다 하면 받아서 또 해주시고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아마추어다 보니까 많이 부족하죠. 많이 힘드셨어요. 인제 알겠어요. 책 한 권 내고 나니까 인제서야. 인제야 좀 알겠어. 와 진짜 네. 대단하십니다. 이젠 잘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또 이어서 네. 계속 또 책을 출간하셔야겠다는 네, 또 네, 생각이 네. 드는데요. 이 집필하는 과정은 얼마나 걸리셨어요? 원래는 1년 안에 끝날라 그랬는데 네. 중간에 다른 일 겹쳐서 만 2년 안 되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와 근데 네. 꽤 긴 시간 동안 진짜 네. 작업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에 보통 에피소드 3개에서 4개 정도를 만들고 중간에 좀 쉬었던 거 하면 만 24개월은 안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이야 네. 진짜 완성본 나오시고 너무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요 몇 번을 고쳤는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네. 이게 책이라는 건 한 토씨만 틀려도 이 어떤 책의 인지도나 신인도가 떨어지는 건데 이렇게 글만 쓰는 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림, 방향, 그 다음에 이미지, 뭐 예를 들면 의학의 화살표 방향 하나 안에 뭐 MRI 초음파 막 이런 의학적인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네. 사실은 그림을 그리신 분이 그걸 감수할 수는 없잖아요. 의사인 제가 해야 되니까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보고 또 바꾸고 인쇄하기 전날까지도 또 바꾸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게 힘들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이게 만화로 또 표현이 되고 그걸 다시 또 감수하는 네, 과정을 그게 거쳐야 힘들더라고요. 되니까 이게 서로 피드백을 진짜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카톡으로 하면 거의 책 한 권 분량을 서로 주고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화도 처음부터 자세하게 그리는 게 아니고요. 네네. 연필로 대략의 콘티를 짜요. 네. 그러면 다 좋은데 이거는 좀 이런 그림은 이런 방향이어야 됩니다 하고 또 그림을 그려서 오면 이것도 바꿔주세요. 화살표 바꿔주세요. 뭐 방향 바꿔주세요. 이 컨셉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테니스 엘보라고 네. 에피소드 마침 하나 소개해 네. 주시죠. 테니스 엘보라고 이 보면 네. 이제 이 부장님이 네. 이 보면 뭐 상완골, 신전근, 외상가 뭐 이런 것도 네.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냥 이렇게 표시 하나지만 이 화살표가 집히는 부위부터 네 그리고 이름도 보면 뭐 어렵잖아요. 총신전근 힘줄 네. 뭐 이런 거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굉장한 그 뭐랄까 강박증이 생길 정도로 이 화살표 거기 아닙니다. 좀 더 이쪽으로 왼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예, 또 여기 보면 여기 하얀색, 흰색 여기 더 하얗게 보여야 돼. 힘줄은 하얗게 보여야 돼. 막 얘를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네. 색칠 하나까지 엄청난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긴 시간을 네. 거쳐서 네. 이런 작업물이 나왔다. 네. 진짜 그 과정을 들으니까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포카리님께서도 네. 조카에게 선물해주고 싶다 이런 댓글을 또 주신 분이 감사합니다. 계시네요.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봐도 쉽게 이해가 갈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 책에 네. 이제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우선은 이제 스포츠 손상이랄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치료를 어떻게 비수술적인 관점에서 하는지에 대한 치료책인데요. 어른들도 필요하지만 아이들, 의료나 이전 뭐 의사나 이런 의료진을 꿈꾸는 아이들이 보기에
너무너무 좋게 꾸며놨어요. 저희 병원에 오면 이걸 좀 영상으로 만들어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앞부분에 한 10화 정도가 이렇게 영상으로 돌아가거든요. 영상으로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이거에다가 저희가 성우를 더빙을 했어요. 와, 아니. 그래서 와, 이 정성. 와.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 이제 손상병법이라고 치시면 또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검색하면 된다고요? 손상병법, 네네. 손상병법 의학 만화 이렇게 치면 나오는데 네. 원래 제목은 그거였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틀어놓잖아요. 그러면 저희 병원에 이제 아이들이 소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재활학과인데 거의 소아 체형을 많이 보기 때문에 뭐 겉들 때는 여기가 소아과인가 싶을 정도로 애들이 많이 오는데 다 와서 웃으면서 그거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우당땅땅 그러고 도망가. 아, 귀여워라. 귀엽기도 하고 네. 또 저희 병원에 오면 이 큰 사진을 저희 벽에 붙여놨거든요. 아, 네. 그래서 여기서 사진 찍으면 저희가 선물도 주고 책도 할인해주고 그러거든요. 네, 와, 사진 찍어서 SNS에 좋은데요? 올려. 네, 그래서 오. 아이들이 이제 병원에 와서 되게 즐겁게 놀러가는 느낌을 주려고 했고 또 아이들이 메인 타겟만은 아니고 또 어른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사실 비수술 치료가 잘 안 알려졌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쉽게 전달하고 싶었고 또 주변 분들한테 선물로도 굉장히 아픈 분들한테 이 책 한번 본다면 하는 치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이게 만화랑 또 글로도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적절하게 이렇게 설명까지 주시고 또 저는 좋았던 게 이 책에 보면은 일단은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고 제가 좀 보여드리면요, 여러분. 여기 잠깐만 확대를 해주시면요. 그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고 그다음에 글로 또 이렇게 쭉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이 하단에 이렇게 영상의 이 링크를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QR코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다 박아주셨어요. 보시면 네. 이제 이게 만화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쭉 나가고요. 네.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 PD님 말씀하신 것대로 해당 부분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자세한 영상과 제 강의 영상과 또 예를 들면 발목 같으면 재활운동 네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 이렇게 한 페이지에 딱 더 길지도 너무 짧지도 않게 이 정도 이렇게 준비 다 이렇게 30화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해당되는 그런 질환은 이렇게 글로도 좀 정리를 해보고 또 영상 같이 보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임소피아님께서 만화라 보기 좋겠어요 이런 댓글 남겨주셨고 그리고 강나영님께서 책 표지를 보니까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또 댓글 주셨는데 맞습니다. 네, 이게 대략적인 내용은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김대리라는 친구인데요. 주짓수 사범이에요. 그래서 이런 등장인물 설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게 이것도 이제 지어낸 거죠. 상상 속에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자친구인데 이제 둘이 제약회사를 다니는 직원인데 이 친구는 주짓수 사범이고 여자친구고 이 친구의 친구들, 가족들 또 그다음에 박 원장의 가족들 이렇게 해서 세계관이 넓어지면서 우당탕탕 막 여러 가지 가족들 간의 사연이 되는데 이제 뒤에 보시면 여기 파트 4에 보시면 이 김대리하고 친구하고 저하고 셋이서 3대3 농구 경기를 나갑니다. 박 원장이 직접. 그래서 막 거기서 막 이기고 계속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다치기도 하고, 치료, 고쳐서 다시 써먹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쭉 나가는데, 하여튼, 이런 어떤 질환에 대한 설명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스토리 개연성, 그리고 앞뒤에 이런 포괄성 이런 것들을 맞추기가 저도 처음이라 시나리오는 처음이라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진짜 거의 영화 감독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진짜 상황을 떠올리면서 약간 에피소드를 쓰고 그런 과정들이 뭐 감독까지는 아니고 그냥 전체적인 걸 다 컨셉을 다 잡아야 되니까요. 쉽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보면은 박 원장 그리고 아들이 나오고 아내도 나옵니다. 네. 이거 실존 인물인지 좀 궁금했어요. 그렇죠. 예, 제 유일한 아들, 제 유일한 와이프 이렇게 제 아들이 이름도 똑같이. 네. 아 정말요? 네. 오, 나머지는 다 가상 인물들입니다. 와. 그래서 제가 하나만 좀 소개시켜 드리면요. 12화 이제 우리가 발레를 같이 가족들하고 보러 가거든요. 그래서 12화만 좀 보여드리고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 보시면 제 아들을 데리고 이제 발레를 보러 갑니다. 그러면 유라 하면서
저 자세를 와가노 아라베스크라고 하는데 몹시 어려운 자세란다. 정진희 PD님 우리 아들 역할을 좀 해주시죠. 네. 아빠 그런 건 어떻게 알아요? 나도 잘 몰랐는데 발레리나들을 치료하려면 알아야 해서 점점 공부하게 되었단다. 네. 근데 저 여주인공 아빠에게 치료받는 분인데 몸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네. 이렇게 찡그리고 있죠. 근데 이제 저분이 이제 인터미션이 끝나고 무대 감독이 저를 부른 거예요. 네. 너무 아프다고. 안 되겠다. 발레리나고. 네, 그래서 네. 가서 한번 봐달라고 해서 봤는데 너무 아파서 안 되겠는데요. 발목 후방충돌 증후군이네요. 이분이 제게 치료받고 있어서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발목이 거골 뒤에 선천적으로 가진 뼈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심하게 충돌해서 심각한 염증 반응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럼 주인공에겐 미안하지만 대체 무용수를 투입해야 할까요? 네.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이대로 참고 공연하면 무용수로는 감당하기 힘든 부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있고 그게 해결책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영상을 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탑팀 본격 재활의학 만화 박원장의 첫 의학 만화가 11월 초에 출시됩니다. 제목은 우당탕탕 박원장입니다. 자, 이 의학 만화를 좀 소개해드리자면요. 의학 만화라고 하여서 난해한 의학 콘텐츠를 기대했다면 큰 미리 오산입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위트 있고 유쾌한 등장인물들이 박원장과 함께 펼쳐가는 스토리에 흠뻑 빠져들어 보세요. 세계관과 종목이 점점 확장되며 개연성 있는 내용과 그 해결책 앞에 긍정의 끄덕임을 보내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두 번째, 다채로운 에피소드의 향연입니다.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주짓수부터 스키에 이르는 방대한 스포츠 종목의 부상 역학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운 근육 해부학이나 그리고 손상의 기전은 그림으로 손쉽게 알아차릴 수 있죠. 의학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또한 최신 의학 지식 앞에서 심지어 의사들에게도 필독해야 될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몸에 발생한 부상의 해결책을 바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30화에 이르는 에피소드 중에 제목만 보고도 바로 진료실에 가서 의사를 만나는 것에 준하는 정도의 치료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만화뿐만 아니라 각 화 사이에는 더 자세한 부상 치료 방법에 대한 정보를 따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주는 살아있는 의학 강의와 또 재활 운동을 유튜브 영상 QR코드로 바로 연결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책을 펴는 순간 물을 탁 치면서 박 원장이 제시하는 내용에 감탄을 쏟아낼 것입니다. 자, 이제 책 내용을 소개해 볼까요? 당장이라도 만화에서는 흥미진진한 일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주짓수 사범인 두 친구는 부상으로 박 원장과 진료실에서 만나면서 점점 가까워집니다. 이들은 점점 환자와 의사의 관계를 넘어서 함께 3대3 농구 토너먼트에 출전한 정도로 가까워져서 이를 도전합니다. 또 이 친구들의 가족들과 여자친구들이 합사해서 제목처럼 좌충우돌 스토리를 펼쳐갑니다. 이 만화는 운동 없이는 살기 힘든 활동적인 젊은이들부터 아이부터 노년의 부모님들의 만성 통증인 허리 통증 같은 퇴행성 질환까지 모두 망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는 부상과 통증을 박 원장과 같이 의논하며 해결해 나가는 옴니버스 스토리북 30화에 이르는 에피소드 속에 우리네 사는 모습이 겹쳐 보이며 피득되고 있는 본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에는 댄서인 발레리나의 눈물부터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만화 슬램덩크의 오마주 장면까지 순식간에 책을 돌파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버겁기만 했던 최신 비수술 치료들을 이제는 지인들에게 설파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지식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당탕탕 박 원장 꼭 구매해서 읽어주세요. 소개 영상을 잠시 틀어주셨는데요. 저는 사무직 컴퓨터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목이 항상 뻐근하고 무겁습니다. 정말 우리 천만 사무직 분들이 맞습니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목에 어떤 스트레칭 좋은지 궁금합니다. 사실 유튜브마다 뭐 이거는 좋다, 이거는 안 좋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원장님께서 목이 뻐근할 때 하는 스트레칭 꼭 좀 알려주시고 자세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우선은 조금 개념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가 목 어디가 아프면 스트레칭만 생각하시는데요. 스트레칭은 사실은 이제 좋은 운동이고 이완 운동이긴 하는데 스트레칭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완시켜 주는 거죠. 뭉친 걸 풀어줄 수는 있지만 스트레칭이 사실은 강화를 하기는 좀 힘듭니다. 예, 그런데 일자목, 거북목은 기본적으로 혹시 이 책이 네. 이거를 좀 저희가 쓸 수 있을까요? 네. 네. 우리 목은 이런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활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활이 우리가 단단했던 나무 활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우리 활이 휘어져 있는 이유는 여기 줄이 당기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줄을 당기고 있던 줄이 느슨해지면 어떻게 되겠죠? 목이 이렇게 펴지지 않겠습니까? 네. 예,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목에는 심부에 있는 코어 근육하고 그 다음에 인대가 우리 목을 C자형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대하고 근육이 힘을 잃고 기능을 잃으면 우리가 고개에 무거운 것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일자로 펴지거나 우리는 위에 무거운 머리가 있으니까 펴지고 나무처럼 펴지고 끝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넘어가기까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거북목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결국 일자목이든 거북목이든 원래 있어야 할 여기에 있어야 할 인대와 심부 근육, 특히 깊이 있는 곳에 근육의 힘이 약해지고 기능을 잃었을 때 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됐을 때 실제로 우리 승모근 같은 바깥쪽에 있는 근육들은 네. 원래는 제가 근육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계급으로 설명하는데요. 네. 네, 바깥쪽에 있는 네. 승모근은 귀족 같은 계급이에요. 어. 자, 정진희 PD님 네. 의자 들고 5분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 목은 이렇게 우리가 들고 하루 종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에 있는 심부 근육은 노예처럼 하루 종일 일하는 근육이고요. 우리 팔이나 이런 승모근 같은 바깥쪽에 있는 깊은 곳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는 근육들은 내가 필요할 때만 잠깐만 사용하고 쉬는 근육이에요. 그런데 깊은 곳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될 애들이 일을 안 하고 놀면 이제 고개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바깥에 있는 승모근이랄지 뭐 견갑올림 얘네들이 힘을 주게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지구력이 약해. 우리 의자 들고 5분도 못 있잖아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은 지구력이 약하니까 아프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통증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면 스트레칭 좋습니다 하면 이 승모근하고 얘네들이 그 아픈 통증이 조금 이완되고 풀어지긴 하는데요.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없어질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제가 환자분들한테 뭐라고 설명하냐면 은행 대출로 설명을 해요. 네. 우리가 승모근 이완하고 스트레칭 하는 거는 그달 이자 갚는 겁니다. 아, 대출 원금은 그대로 있습니다. 남아있구나. 그렇죠. 대출 원금이 이미 인대가 네. 기능을 잃고 그 다음에 심부 근육이 놀고 있어서 대출 이자가 계속 발생하는 건데 스트레칭은 이자만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칭을 하면 당장은 시원하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떤 스트레칭을 하면 좋아질까요? 라는 거에 답변을 좀 바꿔야 되는 거죠. 스트레칭 플러스를 해야 된다는 거죠.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네. 된다. 그게 바로 코어 근육 운동과 네. 인대 강화 치료예요. 예. 운동과 치료가 좀 같이 그렇죠. 들어가야 되는군요. 인대는 좀 강화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 몸에 해롭지 않은 포도당을 가지고 주사로 좀 강화를 할 수 있는데 이거 의사만 할 수 있어요. 본인은 못해요, 인대 네, 강화를. 그리고 코어 근육, 깊은 곳에 있는 우리 심부 근육을 강화하는 것은 여러 가지 코어 근육 운동을 해줘야 돼요. 근데 코어 근육 운동이 정말 재미가 없어요. 꼭 기합받는 것 같고요. 우리 누가 플랭크 혼자서 하라 그러면 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런 코어 근육 운동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도 안 움직여도 돼요. 제 이마를 이렇게 밀면서 지금 한번 정진희 PD님 따라해 볼까요? 미는데 네. 힘은 엄청 주고 있는데 실제로 움직이지 않죠. 네. 네. 이런 걸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운동들을 해줘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뭐 플랭크 이런 거 떠올리면 될까요? 플랭크는 이제 허리나 척추 네. 쪽에 좀 도움이 아래쪽으로 좀 도움이 되고요. 경추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옆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 밀고 있는데 네. 사실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엄청난 힘을 주고 밀고 있거든요. 손하고 동일한 힘으로. 예. 이런 것들이 코어 근육에 가까운 거고요.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고 스트레칭은 이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컨셉을 스트레칭은 그
그 당시에 어떤 이완만 해주는 개념이다. 그리고 내가 이자만 갚지 않고 원금을 갚을 수 있는 대출 원금을 갚는 운동은 코어 근육 운동이다. 그것이 돼야지만 일자목과 거북목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 그래서 어디를 보면 이 운동, 저기를 저 운동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자 코어 근육 중에서 근육 운동 중에서 내가 할 만한 거 하나를 딱 체크를 하시고 워낙 네네. 많아요. 근데 이런 컨셉만 있으면 돼요. 스트레칭은 내가 해봤더니 시원하더라. 그거 하나. 그래서 1+1으로 코어 근육 운동, 스트레칭 운동 이렇게 하나하나를 영상을 딱 찾아서 나한테 마음에 드는 걸 하시면 돼요. 그거를 네. 제가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는 것보다 워낙 잘 돼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네네. 그 중에서 그런 컨셉으로 하시면 이제 환자분들은 매일 스트레칭 하는데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네. 이자만 갖고 있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참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개념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스트레칭은 기본이고 코어 운동은 반드시 네. 필요하다. 네. 이 개념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어서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장빈님께서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목과 허리는 경추 전만, 네, 요추 전만이라는데 요런 커브는 그냥 허리, 목을 가만히 있으면 경추전만, 요추전만이 되는 건가요? 이게 사실 전 용어부터 좀 어려워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C자형 커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이쪽이 배 쪽이고 이쪽이 네. 등 쪽이라 하면 배 쪽으로 허리가 이렇게 쑥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전만이라고 해요. 아, 네. 네네네. 그 다음에 우리가 허리가 뒤로 휜 사람은 후만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이건 일자 허리가 되겠고요. 경추하고 요추는 이렇게 전만이 돼 있어야 되고요. 흉추는 후만으로 돼 있는 게 정상이죠. 근데 좀 뒤로 많이 가게 되면 우리가 약간 꼽추처럼 보이게 되는 거고요. 아. 그래서 요추하고 경추는 전만이 좋은 건데 이렇게 돼 있는 이유는요. 보시면 우리 로마 아치교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막 천년도 버티잖아요. 네네네. 이게 왜냐면 힘을 딱 정확하게 나눠서 지니까. 그래서 우리도 뭐 그렇게 이렇게 지어진 거죠, 사람이. 네. 그래서 그 만곡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발도 아치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죠. 평발인 사람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러네요. 네. 하물며 우리 몸에 더 큰 체중이 걸리는 척추도 이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힘을 나눠서 지니까 디스크랄지 이런 거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경추든 요추든 허리든 목이든 전만이 예쁘게 잘 돼 있는 사람들은 디스크를 잘 머금고 있고 그 다음에 충격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그런 가장 이상적인 구조를 가진 거고요. 네네. 우리가 자라면서 퇴행성 변화가 생기고 근력이 약해지고 비틀어지고 비대칭이 생기고 하면서 이게 점점 펴지거나 우리가 벽돌이 막 안 예쁘게 되거나 이렇게 후만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 디스크가 내뱉는 힘, 전체적으로 안 좋아지는 악화의 악순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경추전만, 요추전만은 우리의 가장 이상적인 자세라고 보는데 또 너무 앞으로 휘는 것도 문제지만 네. 적당한 예쁜 라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만을 만드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그냥 내가 자세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스트레칭, 후만이 되지 않도록 일자허리가 되지 않는 근육들을 스트레칭해서 이완해주고 그다음에 요추 전만, 경추 전만을 이상적으로 만들어준 근육은 코어 근육을 강화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기본기를 네. 건드려주지 않고 자꾸 바깥에만 건드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이자만 갖고 있다 우리는. 네. 우리 금리도 올라가는데 자꾸 이자만 갚는 거예요. 진짜 현기증 납니다. 너무 진심으로 그래. 그래서 우리 네. 조금씩 원리금을 같이 상환하자. 그러니까요. 화가 나으시죠? 네. 네. 와닿습니다. 네, 네. 정찬석 TV님께서 예. 아이고 이자만 내고 있었구나. 아, 그래요. 이런 네. 댓글을 또 주셨습니다. 요즘은 이자 내기도 힘듭니다. 아, 네. 이게 지금 갑자기 또 머리가 아픈데요. 아, 저도 네. 지금 병원 이전해 갖고 머리가 아픕니다. 크게 또 이전하셨잖아요. 아, 이전하니까 왜 금리가 오르냐고. 갑자기. 와. 네. 예. 네, 그리고 아까 위에 댓글 잠깐 네. 올려주시면요. 거북목, 일자목 치료는 책에 없나요? 이런 질문 주셨었거든요. 사실은 이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말로 해도 너무 길어서 한 에피소드에 담기가 힘들고 네, 이 책 네. 같은 경우는 스포츠 손상이나 네. 또 이런 어떤 부상의 비수직적인 치료에 대해서 좀 주로 하다 보니까 네. 그 얘기는 이제 늘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드린 컨셉을 가지고 이제 아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코어 근육 운동을 꼭 해주셔야 되고 네. 이완은
틈틈이 해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제 책 설명드리고 있지만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시간에 준하게 뭐든지 물어봐도 그 박 원장이 아는 한에서는 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고 나면 오른쪽 손가락과 손목까지 저리는 현상이 가끔 나타나는데 컴퓨터 마우스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원인일까요? 어떻게 저림 현상을 막을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네. 어떻게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여쭤보셨길래 제가 네. 바로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나이 때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손목 터널 증후군인데요. 네, 이분이 보면 이분도 네. 여기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여기 손목이 있는 데를 누르면 이렇게 손이 저린다고 오셨어요. 손끝까지 저리는 거고요. 이건 경우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 많죠. 그래서 이쪽을 지나가는 정중신경이 이제 네. 여성분들이나 이제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여기 신경이 눌리는 거죠. 신경이 예. 눌려서. 그래서 이제 신경을 위에서 인대가 붙잡고 있는데 두 가지 원인이에요. 손을 많이 써서 위에서 눌리는 경우도 있고요. 안에 관절염 같은 게 생겨서 밑에서 압력이 올라오니까 상대적으로 2차적으로 눌릴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림처럼 근전도 검사를 통해서 이제 전기를 위아래에서 때려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주에서 서울 가는데 중간에 뭐 천안에서 예를 들어 사고가 났다 칩시다. 그러면 광주에서 보낸 차는 잘 도착을 안 하겠지만 천안 이후에 예를 들어서 뭐 안산이나 뭐 이런 데서 가신 분들은 쉽게 편안하게 가시겠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 도로의 속도를 가지고 이 신경을 지나는 속도를 보면 정확하게 그 부위를 찾아낼 수 있게 좁히면 그래서 신경 근전도 검사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확진을 할 수 있고요. 가끔 이제 보면 이런 손목 터널 증후군을 감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감으로 진단하면 오진이 너무 많아서 되도록이면 검사를 꼭 해보시기를 원하고요. 지금 제가 초음파로 본 건데요. 네. 굵기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좀 좁아지는 게 보일 거예요. A에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좁아지는 걸 확인하고 이 부위에 이제 주사 치료나 이제 주사가 어떤 약효로 하는 건 아니고요. 초음파를 보고 정확하게 주변의 압력을 풀어주는 거야. 수압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는 여기 수술을 해줬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세한 도구를 넣어가지고 초음파 보고 거의 비절개 수술을 하는데요. 수술도 열지 않고 도구를 넣어서 이렇게 탁 따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따는 거예요? 이 신경 위에 놓여져 있는 네. 인대, 가로 인대를 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네. 우리가 바지에 허리띠를 꽉 조이면 너무 숨을 못 찌잖아요. 네. 그러면 허리띠를 따준다고 보시면. 그거를 네, 풀어주는 네. 거군요. 그건데 예전에는 요거를 다 째서 했기 때문에 막 뭐 깁스도 오래 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 지금은 하루 이틀 후면 바로 손도 사용할 수 있고 물도 닿아도 되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째질 않고 관통상이라고 거의 바늘만한 구멍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건 네. 금방 낫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요즘에는 이제 이쪽으로 이런 비수술 치료, 비절개 치료로 이제 다 가는 추세입니다. 네, 네. 아까 검사 이름 한 번만 다시 알려주세요. 신경 근전도 검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저림 현상을 막기 위한 스트레칭이 있어요. 그래서 네. 손목 터널 증후군 스트레칭이라는 것이 이제 저희 탑팀 재활학과 치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글라이딩 해주는 운동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펴서 이렇게 예. 젖혀주는 네. 느낌인가요?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네네네. 그래서 보면 벽이 여기 이제 정진희 PD님 쪽이 네. 벽이라면 손을 이렇게 뻗으신 다음에요. 서가지고 그다음에 손을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돌립니다. 네. 네. 따라해볼래요. 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위로 살짝 올려준 상태에서 이게 사실 벽에 닿아 있으면 더 밀착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걸리는 정중신경을 자꾸 글라이딩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고개를 반대편으로 이런 식으로 늘려주는 겁니다. 더 늘어나는 네. 느낌이 드네요. 네, 네. 확실히. 그렇게 해서 하는 글라이딩 운동이 있고 손을 움직이는 또 운동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아까 그 QR코드 영상 이 책에 다 있는데요. 제가 시간 중에 설명드리긴 좀 힘들고 손목 터널 증후군 재활 운동을 이렇게 치시면은 정확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저림 현상이 많이 좋아지고 그래도 안 되면 주사 치료를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비절개 수술을 해보실 거를 그렇게 정확한 진단을. 그렇군요. 네. 사실 저희 엄마도 그 손 통증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시고 네. 그 걸레 짤 때가 특히 네, 너무 맞아. 아파서 막 가끔 막 소리가 나올 네. 정도로 아프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무슨 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아니고요. 네네. 손목의 관절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꼭 초음파나 이런 영상 검사, 엑스레이 검사 필요하다. 그걸 하에
치료 방향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손에 대한 음. 또 솔루션을 딱 제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황윤동님 질문 주셨습니다. 회사에서 마우스를 계속 쥐고 작업을 하니 반기에 한 번은 1년에 한 번은 네, 제법 아플 때가 많습니다. 손목도 코어 강화 운동법이 있을까요? 근데 확실히 다들 스트레칭을 물어보시네요. 네, 네. 손목은 사실은 네. 이제 코어의 개념을 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건 중추의 척추를 따라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코어라고 하는 것은 뭐 목이나 배, 등, 뭐 엉덩이 부분 이렇게 그 부분을 코어 부분이라고 이건 사지 말단이기 때문에 코어라는 개념을 좀 넣기는 어려운데요. 스트레칭은 자주 해주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논문에 의하면은 같은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몸에 안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목이나 손 같은 경우도 우리가 똑같은 자세를 20분 이상 하면 잠깐 쉬어주라고. 스트레칭을 하지 않더라도 잠깐 쉬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대요. 그러면은 왜 회사에서 그냥 똑같은 자세로 일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계속 중간중간에 한 번씩 쉬어주는 것 자체만으로 도움이 된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논문을 네네. 하나 소개해드려 볼게요. 네. 목 논문인데요. 20분 동안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중간에 1분씩만 좀 스트레칭을 해준 사람하고 네. 1시간 동안 같은 자세를 하고 10분간 훨씬 더 3배 이상 스트레칭 해준 사람하고 결과를 봤는데 어휴, 궁금하다. 20분마다 1분 스트레칭 해준 사람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아까 그게 예. 짧더라도 예. 자주 해주는 게 좋다라는 맞습니다. 결론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아서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면 몸이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이 틀렸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제가 네, 네. 그래서 지금도 뭐 스트레칭을 이걸 몰아서 회사에서 계속 일하다가 집에 와가지고 한번 해서 내가 좋아지려는 컨셉을 가지고 계셨다면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많이 눌러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딱 손을 놓고 이렇게 뒤로 내가 많이 사용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충분히 10초, 20초 제껴주고 또 쉬었다고 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내가 하루 종일 10시간 하고 집에 와서 30분 제끼는 것보다 그게 더 낫다는 그게 거예요. 훨씬 낫다. 그래서 저는 어떤 디테일한 정보를 드리는 것보다 약간 개념을 조금 수정해 드리고 싶은 게 제 말의 요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요새 선생님 고민이 허리가 되게 아파요. 네. 근데 이게 앉아 있어서 그런 건지 좀 뭐 어떻게 뭐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기더라고요. 말씀 주신 대로 정진 PD님이 네. 손으로 한번 짚어보세요. 허리가 아파요? 골반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제 생각에는 다리는 안 저리죠. 네, 저린 증상은 없고. 그것도 제가 이 만화에 있으니까 한번 좀 뭐 찾아볼까요? 없네요, 선생님. 그럼요. 30 하나 있는데요. 보시면 네.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농구를 하다 허리가 딱 아파서 쓰러진 분인데요. 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우리 척추가 있고 척추 앞쪽에는 큰 관절이 있는데 거기를 지탱하는 게 우리가 추간판 디스크고요. 네. 이 뒤에 있다 그래서 후관절이래 척추 후관절이라고 하는 뒤쪽에 2개의 관절이 있습니다. 이 관절도 실은 우리 무릎처럼 관절 주머니, 연골, 관절에까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가 아프면 아마 이제 정진희 PD님처럼 이런 식으로 아픈 것 같아요. 방사통 없이 이런 식으로. 네네네.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죠. 이 후관절을 붙잡고 있는 인대가 느슨해지거나 주변부 코어 근육이 약해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통증을 일시적으로 이제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스트레칭 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네.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을 감는 결국에는 코어 근육을 좀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노력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코어 근육 운동이지만 의사의 도움을 얻어서 몸에 해롭지 않은 포도당 치료, 뭐 임산부가 해도 상관없으나 안전한 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주 1회 운동과 그 주사 치료를 계속 반복해주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고 되도록이면 뭐 소염제나 스테로이드 제제는 좀 피하고 그렇게 본인이 빌드업 하듯이 몸을 네. 만들어가고 그리고 중간에 정 힘들면 제가 또 개입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 병원 이제 프로토콜은 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포도당 주사에 대해서 네. 좀 궁금증이 네네. 생기는데요. 뭐 어떤 주사인지 효과는 어떤지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요. 그 프롤로에 대한 설명도 이 안에 네. 다 있습니다. 네. 읽어보셔서 여쭤보시는 건지. 자, 그림 한번 보시면요.
이 포도당 주사라는 거는요. 네. 우리가 인대나 이 힘줄 같은데 포도당을 고농도로 놓게 되면은요. 네. 우리 몸에서 얘를 균이 들어왔다고 인지하게 돼요. 그래서 균이 들어오니까 누가 들어오겠어요? 백혈구들이 막 몰려와요. 공격을 해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막 쌓고 또 그런 균들이 들어오지 못하던 이런 배리어 같은 거 막 벽을 막 형성하고 난리가 납니다. 네. 그거 싸우고 나면 거기가 약간 흉터가 남거든요. 몸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짱짱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우리 동해안 지역에 옛날에 간첩이 잠수함을 타고 오잖아요. 네. 그러면 조용하던 어촌 마을에 군인과 경찰이 막 몰려들죠. 막 난리가 나잖아요. 네. 국방부가 난리 납니다. 나요. 네. 막 국정원 난리가 나겠죠. 네. 그때 와가지고 막 해결하고 가겠죠. 이게 프롤로 치료의 원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내 안의 면역을 이용해서 회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롤로 치료는 자기 면역을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몸에 해롭지 않은데 이제 가끔 주의사항은 프롤로 치료를 몸이 안 좋을 때 하는 건 별 도움이 안 돼요. 아, 컨디션도 중요하군요. 그렇죠. 예. 컨디션이 안 좋을 때 하면 동원할 백혈구나 내 동원할 면역 자체가 좀 떨어지죠. 아, 또 네네.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올경주기나 이런 것도 좀 고려해 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꼭 욕심내서 원장님 여기도 해주세요 여기도 해주세요 막 하거든요. 군인이 이렇게 나눠가면 병력이 약해져요.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조금 한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해주는 게 좋고요. 프롤로 치료는 저는 하면 할수록 조금 더 확신이 생기고 요즘에는 굉장히 좀 반향이 있는 이때까지는 너무 컨셉이 다른 예전에는 염증을 우리가 다 없애려고 했고요. 네네네네. 염증은 마치 적인 것처럼 그렇게 치료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 치료는 오히려 염증을 살짝 유발해서 컨셉이 완전 반대죠. 근데 그래서 옛날에는 염증이 있으면 뭐 진통소염제 먹고 항생제 먹어서 우리가 이렇게 다운시키려고 했는데 네네네. 지금은 아니다. 그거는 정상적인 치유의 과정이었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역으로 우리 몸의 면역의 반응이고 회복의 과정을 우리가 차단해 온 것이다. 이런 반성하에서 그 프롤로 치료를 이용해서 오히려 약간의 만약에 10이 제일 심한 그 염증이라면 2나 3 정도의 작은 염증을 만들어서 스스로 회복하는 우리 몸에 원래 있는 프로그램을 유도하는 그런 기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기존의 치료랑은 좀 진짜 네, 아예 컨셉이 반대되는 다르죠. 네. 내용이라고 설명을 주셨는데요. 강나영님께서 이거 아프진 않는지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그 프롤로 주사가 아픈 이유가 너무 한 부위에 강하게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불도 너무 세게 나면 산불이 나지만 불도 잘 놓으면 지혜롭게 놓으면 우리가 네네. 잘 사용하면 바베큐도 구워 먹고 네. 적절히 네, 난방이 될 수도 있는 네네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염증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잘 컨트롤하고 사용하냐에 달려 있는 건데 기존의 프롤로 주사 같은 것들이 보면 이제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좀 밀어넣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초음파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친 부위에 정확하게 아주 눈물만큼만 쏴주고 나와도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양이 또 중요하군요. 네, 정확성, 양과 정확도. 무조건 막 여러 군데 하는 게 아니라요. 딱 한 군데를 하더라도 네. 정확하게 유도하여 주거나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프롤로 포도당 주사 안에 약간의 리도케인이라고 마취제를 살짝 넣어줘요. 네. 그러면 굉장히 좀 통증이 줄죠. 그래서 환자분들도 아파서 좋아진다 그래도 당장 아프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 좀 컨트롤하고 또 마사지나 운동도 같이 해주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사실 이 프롤로 주사 이 용어는 많이 들어봤지만 어떤 건지 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오늘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네. 무슨 원리를 이용하는지까지 지금 설명을 주셨습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요. 지금 시간이 벌써 거의 다 됐습니다. 오늘 이 우당탕탕 박 원장 새로 출간하셔가지고 네. 책에 대한 이야기 재미있게 또 나누어 봤고 어떤 에피소드들 있는지 여러분들 질문과 함께 네. 책에 대해서 좀 소개를 주셨는데요. 어떤 분들이 특히 이 책을 보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젊으신 분들 중에 이렇게 네. 부상이나 스포츠 손상으로 고민하시는 분, 네. 또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 중에 뭐 여기저기 가도 자꾸 수술하자고 하거나 비수술적인 치료법을 찾고 싶은데 그런 희망이나 이런 어떤 실마리를 못 얻는 분들, 또 말씀드렸듯이 아이들 이제 이런 기존의 이제 의학 만화에서는 볼 수 없는 비수술 치료적인 컨셉들이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 와서 오늘 한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원장님 보고 자기도 재활학과 의사 한대요. 근데 그런 말 들으면 진짜 뿌듯하실 것 같아요. 예, 감사하죠. 뭐 제가 아. 뭐라고. 근데 그 만화책 사가가지고 아이한테 주면서 네. 나도 원장님처럼 나중에 이런 의사 될 거야 막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감사하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프롤로 같은 거 또 그거 말고 요즘 다른 재생 주사도 많잖아요. 콜라겐 주사니 네. 뭐 DNA 주사니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것이 컨셉이 어떻고 어떻게 다루고 그 다음에 무엇이 문제였고 지금 현재 상황이 흐름이 어떤지 그런 것까지 최신 논문의 내용까지 제가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페이퍼를 읽으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만화 읽으면서 그렇구나. 지금 쉽게 진짜 넘어가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주변에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나눠서 볼 수 있는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아주 참신한 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니까 재활의학 만화 참 신기하기도 했는데 전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여러분들도 만화책 술술 넘기시면서 재밌게 또 유익한 정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과 함께 재미난 또 라이브 진행해 봤는데요. 저희는 또 다음을 기약하면서 다음 방송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팀 재활학과 박정호 원장입니다. 저와 지철규 작가라는 아주 유명한 만화 작가와 함께 제가 손상병에 대한 치료법을 알려드리는 재활학과적 접근법을 알려드리는 의학 만화를 아마 이번 달 내로 출간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저의 첫 의학 만화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시버시병은 발꿈치뼈 골단염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게 뭔가요? 심각한 병인가요?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방금 잘 보셨나요? 이렇게 저희가 예전에 이 손상병법이라는 이름으로 의학 만화를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린 적도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는 의학 웹툰과 만화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보면 의학 전문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좀 시나리오나 어떤 픽션에 근거한 극적 전개가 드라마적인 것들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기획 의도를 정확히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의학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만화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오른쪽처럼 단순히 의학적 사실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대회와 또 젊은이들, 격투기, 여러 가지 스포츠의 역학들을 직접 보여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거고요. 그래서 이 책의 특징을 제가 한 6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좀 어려울 수 있는 스포츠 현상의 진단과 치료를 만화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초음파로 어떻게 검사를 하고 초음파 영상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해부학적으로 어떤 부분이 손상이 갔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치료하고 부상에서 회복하고 재활하는지까지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특징은 2번입니다. 의학을 꿈꾸는, 특히 재활의학이나 스포츠 손상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큰 흥미와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만화로 좀 제작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보시다시피 지금 스키를 타다가 한 친구가 엄지손가락을 다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스토리와 그림을 보다가 어떻게 우리가 부상을 당하고 회복하는지 자연스럽게 그 이유를 이해하고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네 번째, 의학 논문으로만 만나는 최신 의학의 치료법을 본인 스스로 이해하기 힘든 최근의 내용과 전체적인 경향을 이렇게 쉽게 만화로 설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치료법을 찾아서 고민하는 환우들, 댄서들, 스포츠를 즐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또 새로운 치료의 빛을 던져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만화만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만화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해서 QR코드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 더 실질적인 의료 지식을 제공하고자 속지 사이사이마다 각 화에 대한 더 정확한 부연 설명과 그리고 영상 안내를 남겨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간중간에 파트마다 제가 의학적 뿌리를 어디에서 배웠고 어떤 마인드셋으로 환자를 돌보고 또 생각하고 진료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공유해 놓았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최철규 만화가와 함께 여러분에게 아주 훌륭하고 질 높은 만화로 여러분을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탑팀 재활학과 박정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